인정받던 AI 유니콘 스타트업 한 곳이 파산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해 망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회사의 파산 소식은 AI 업계에 큰 논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미국 연방수사 대상에까지 올라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AI 업계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까지 평가받는 빌더 AI의 스캔들 전말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배소진입니다. 빌더 AI는 2023년 한때 기업 가치 15억 달러, 하나 약 2조 원으로 평가받았던 영국 기반 스타트업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술 스타트업 중 하나였죠. 2023년 미국 경제지 패스트 컴퍼니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AI 부문에서 선정이 됐고요. 같은 해 빌더 AI의 창업자이자 CEO인 사친 데브두갈은 이와의 영국 최우수 기업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 영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인도 등 5개국에서 1,500명의 직원을 둔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인 2025년 2월 사친 데브두갈은 CEO직에서 물러났고요. 2025년 5월 주요 채권자 비올라 크레딧이 회사 계좌에서 현금의 대부분인 3,700만 달러를 압류하면서 빌더 AI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질 수 있냐고요? 먼저 빌더 AI를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만든 이 회사의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빌더 AI의 핵심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앱에 대한 기능을 지정하면 AI가 앱을 자동으로 조립해준다는 빌더 스튜디오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모바일 앱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설계, 디자인, 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빌더 AI는 고객이 자연어로 원하는 앱을 설명하면 나타샤라는 이름의 AI가 마치 프로덕트 매니저처럼 대화를 하면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능들을 추천해준다고 했습니다. 고객들이 이 기능들 중에서 원하는 걸 메뉴 선택하듯 고르면 나타샤가 앱을 완성시켜준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건 빌더 AI가 약 700개의 재사용 가능한 코드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AI가 필요한 코드만 뽑아서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자동으로 앱 개발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1시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체부터 대기업까지, 아니 일반 개인까지도 원한다면 누구나 원스톱으로 앱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고 홍보했습니다. 코딩을 전혀 몰라도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제로코드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나타샤를 소개한 2021년 보도자료 일부를 보여드릴까요? AI로 구동되는 세계 최초의 소프트웨어 제품 관리자인 나타샤. 나타샤는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몇 주 걸리던 작업을 몇 시간, 몇 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기술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죠. 그런데 지난 5월 나타샤의 실체가 폭로되면서 어깨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은 인도 어딘가의 사무실로 전송이 되고 700명의 인도 개발자들이 주 7일 3교대로 마치 나타샤인 척하면서 답변을 하고 코드를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같은 행태가 2019년 한 차례 폭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빌더 AI가 창업한 건 2016년, 원래 회사 이름은 엔지니어 AI였습니다. 사친 데브두갈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피자 주문처럼 쉽게 만드는 AI 플랫폼을 구축해 소프트웨어 개발을 대중화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고요. 2018년 소프트뱅크의 AI 인큐베이터 디코어 등으로부터 2,950만 달러, 하나 약 40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2019년 8월 월스트리트 저널이 엔지니어 AI가 기술 전문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친 데브두갈은 인기 앱의 기본 코드가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AI가 인간을 보조해 앱을 자동으로 조립할 수 있으며 최근 엔지니어 AI가 개발한 앱의 82%가 1시간 만에 자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전현직 직원들이 폭로한 바에 따르면 앱 코드 작성에 AI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인도 등지의 개발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회사의 한 임원이 이 같은 기만적 관행에 우려를 표했다가 해고를 당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물론 엔지니어 AI는 이 기사에 반박했고요. 투자자들도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사가 나온 지 딱 2달 만에 엔지니어 AI는 이름을 빌더 AI로 바꿉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기묘한 타이밍이죠. 이후 인터뷰에서나 보도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빌더 AI라고만 소개가 됩니다. 과거사를 지운 겁니다.
놀랍게도 빌더 AI는 이후에 더 승승장구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연달아 투자를 유치하는데요. 2023년에는 카타르 국부 펀드로부터 2억 5천만 달러를 유지하며 총 투자 유치 자금은 4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6,180억 원이 됐습니다. 같은 시기 마이크로소프트는 빌더 AI와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표합니다. 비공개 액수로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빌더 AI의 제품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와 AI 서비스에 통합하기로 한 겁니다. 이때 빌더 AI의 기업 가치가 15억 달러, 공식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던 순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폭로를 통해 이름을 바꾼 뒤에도 인도 개발자들이 코딩을 계속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기계가 아닌 인간이, 알고리즘이 아닌 막노동 개발이 빌더 AI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무려 10년 가까이 인공지능인 척 해온 회사, 그것도 한 차례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눈먼 돈이 그대로 흘러들어갔던 셈입니다. 빌더 AI의 파산 선언 전후 본격적으로 이 회사의 문제가 하나씩 더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700명 인도 개발자보다 훨씬 심각한 사기였죠. 바로 허위 매출과 회계 조작입니다. 사친 데브두갈의 사임 이후 새로운 경영진이 내부 감사를 진행했는데요. 2억 2천만 달러라고 주장했던 2024년 매출이 실제로는 5,500만 달러, 하나 약 755억 원에 불과했던 겁니다. 무려 매출을 300% 이상 부풀린 거죠. 2023년 매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억 8천만 달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500만 달러, 하나 약 618억 원이었습니다.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거나 성금만 받은 상황에서도 전체 금액을 다 받은 것처럼 매출로 잡아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겁니다. 또 중동의 리셀러들을 통해 수년간 1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했는데요. 이 또한 실체가 없는 장부상 미수 채권이라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빌더 AI가 인도의 미디어 테크 기업 버스 이노베이션과 거래를 조작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적으로 사기에 가까운 순환 거래를 펼쳤다는 정황이 폭로된 겁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빌더 AI는 4년 동안 버스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앱 개발 계약 등의 명목으로 6천만 달러, 하나 약 824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빌더 AI는 마케팅 협업, 브랜드 공동 캠페인 등의 명목으로 같은 기간 거의 비슷한 금액을 버스 이노베이션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나 제품의 거래 없이 청구서만 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 조작하는 전형적인 라운드 트리핑이 아니냐는 거죠. 물론 버스 이노베이션 측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빌더 AI 여러 내부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빌더 AI가 이처럼 수년간 구조적인 매출 부풀리기와 회계 조작을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심각한 재무 거버넌스 부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23년 7월 이후 최고 재무 책임자 없이 운영돼 왔는데요. 수천만 달러 투자금이 유입되고 수십 건의 외부 파트너십이 체결되던 시기에 핵심 재무 통제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외부 감사도 빌더 AI는 창업자인 사친 데브두갈과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개인 감사인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회계 독립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또 인도, 싱가포르 등 자회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감사 법인을 활용하고 이들조차 1,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면서 통합적인 회계 검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의문을 가진 주요 채권자들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번 빌더 AI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전말입니다. 현재는 미국 연방검찰이 빌더 AI에 대한 수사에 막 착수한 단계입니다. 2025년 5월 초 연방검찰은 빌더 AI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회계 자료, 매출 내역, 고객계약서 등의 문서를 보존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형사수사 절차의 첫 단계로 해당 기업이 수사 대상임을 통보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신호라고 합니다. 5개 지역 1,500명에 달하던 직원 대부분은 현재 해고가 된 상태고요.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채무 불이행 상태로 간주되고 있으며 미국 델라웨어 법원에 공식적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파산 절차에 포함된 주요 채권자로는 아마존, AWS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8,800만 달러, 3,000만 달러 규모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지 못한 상태죠. 영국 본사도 법정 관리를 곧 신청할 예정이며 인도와 싱가포르 등도 현지에서 파산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친 대부두갈은 빌더 AI의 파산과 검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인 2025년 2월 이미 사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 대상자는 아닙니다. 회사의 거래 관행이나 외부 감사 문제에 대해 간접적으로 수사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인물, 인도에서는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피의자입니다. 빌더 AI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가 빌더 AI 이전에 창업한 회사가 지금은 파산한 인도의 비디오콘이라는 그룹의 자금 세탁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빌더 AI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지만 창업자의 법적 이슈가 기업 신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현재 빌더 AI는 피 한 방울로 수백 개 질병을 진단한다던 테라노스에 빗대 AI 업계의 테라노스 사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AI 워싱, 기존 서비스에 AI라는 포장지만 씌운 대표 사례로도 꼽히고 있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또 그 구조가 얼마나 쉽게 붕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번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